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직원과 환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일 집단으로 격리된 화순의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유명 관광지의 숙박업소에는 예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한 상황이라며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오던 무료 급식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사 대신 간편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양 문제는 물론이고 교류가 끊기면서 연말의 쓸쓸함이 더 커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순항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또다시 직원과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조치 이후 화순의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자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병원 오병동 간호조무사가 확진자가 된 이후 같은 병동 동료와 입원 환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과 입원 환자 1,2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 전체로 그다음에 환자는 이 오병동 환자는 다 했고요. 관련된 사람들도 오고 있고. 전남대병원에 이어 코로나19 안심병원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며 병동이 폐쇄되고 의료진과 환자 등 70여 명이 자가격리되거나 퇴원 조치됐습니다. 병원 안에서 최초 확진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CTV는 저희가 완전히 다 파악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술상과 또 실제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확진자가 된 이후 코호트 격리된 화순 한 요양병원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70여 명이 격리된 이후 매일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됐습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감염 거리를 끌어내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유사 방문 판매업소 방문자나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전남도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주말을 지나며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연말연시 전남 지역의 숙박업소는 9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교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의 한 중학교. 교사들과 학생, 인근 마을 주민 등 6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불안감 속에 학부모와 주민 등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달 말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교직원들이 머물던 통합관사도 소독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2단계에서는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로 오늘도 지금 꽤 많이 오고 계세요. 전남에서는 주말 사이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던 지난 8월 이후 한 달에 20명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달부터 다시 급증한 상황. PC방과 군부대, 요양병원 등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50여일 만에 310명이 늘어난 겁니다. 더욱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모임 등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전라남도는 내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가족, 친구, 아예 송년 파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한낮 기온은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날은 무난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과 전남 북부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무등산 등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먼지가 점차 쌓이면서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결식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오던 무료급식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사 대신 간편식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덜 모이고 덜 접촉하다 보니 취약계층의 연말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로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양손에 검은 봉지를 받아듭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봉지에 든 건 전복죽과 즉석밥 등 일주일치 대체식. 이전 같았으면 이곳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올해 초부터는 집에서 조리해 먹을 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되잖아. 한껏 이러고 나 한 번만. 사람들하고 안 부닥치고 이제 늦게 먹고 와서 이것도 타가고.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 집으로는 음식이 배달됩니다. 저예요, 어머님. 도시락 가봐, 도시락. 안녕하세요. 준비한 음식을 주고받는 동안 짧게나마 안부도 나눕니다. 가끔 한기도 시키고 그러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노인들이 왜 병자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더 좋고 저는 아프니까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월부터 급식소 내 식당 운영을 중단했고 대신 간편식을 나눠주거나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간편식을 주고 있지만 상하지 않는 식단 위주로 짜다 보니 영양 측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동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기능도 지금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 급식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무료 식사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광주에만 4,700여 명.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연말마저도 더욱 쓸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올해 마지막 순천시의회 본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앞서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가 입법 예고 절차가 미흡해 삭감됐는데 전시민 재난지원금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 본회의가 열린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집행부가 발의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재난 발생 때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순천시는 2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없이 편성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전시민 재난지원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시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여건이 된다면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데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의회와 시가 충분히 논의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번 조례로 재논의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동북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 경제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맞춤형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자동차 제작용 로봇들이 설치됐습니다. 자동차를 전공한 학생들은 공장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직접 작동해보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차체 조립과 용접, 시트 제작 등 완성차 공정별로 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이랑 실습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은 거기 가서 손이 능숙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광주전자공고와 금파공고 등 광주 지역 특성화 고교 3곳을 주축으로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지원을 통해서 자동차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또 한 20에서 30명 정도 구매로 해서 이렇게 한 4, 5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대와 조선이공대 등 지역 대학들도 자동차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게 될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은 내년 상반기 시험 가동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의 공정률은 80%를 넘어섰고 조만간 생산 설비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 3월쯤 시험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관리직과 경력직 140명 채용이 완료됐고 최대 600명가량의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인적성 검사와 직무 능력 평가 등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게 됩니다. 이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다기보다는 본인이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애정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 전남 출신 인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KTX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이 급감했던 광주역 일대 2025년까지 대규모 창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광주시는 광주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이 일대 4,200여 평 부지에 1,688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분야 등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광주역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복합개발 사업 등을 더하면 1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정해졌습니다.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도입되는데요. 이번 조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광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려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 분들에게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더해집니다. 먼저 대출은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에서도 2주택부터 양도세가 20%포인트 이상 중과되고요. 종부세율과 취득세율도 올라갑니다. 또 1주택자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약이 가해집니다. 주택도시봉사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광주 전체와 함께 여수, 순천, 광양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신축 분양가도 최근 1년의 평균 분양가 수준에서 더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광주의 5개 자치구가 왜 포함이 된 건가요?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더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과열 양상을 판단해서 국토부가 정하게 됩니다. 광주는 남구와 강산구의 일부 지역이 9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11월 들어서는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세가 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동단위로 규제 지역 설정을 국토부에 의뢰했었고, 국회와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검토 중에 있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광주 지역 내부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집과 화상세가 이제 퍼지는 풍선 효과를 고려해서 이번에 광주 자치구 5곳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치로 광주 부동산 시장에 가격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지방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은 2017년 9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에 2018년과 19년에는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종시도 2016년에 지정이 된 이후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광주는 이들 지역보다 인구나 자본 또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주택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규제들이 가해진다면 최근에 그런 급등세는 진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들도 일단 주택 구입을 좀 미루고 관망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또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또 6개월 동안 시장 안정세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규제 지정을 한 걸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부산과 세종시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산은 작년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 올해 가격이 급등 수준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올 하반기부터 부산보다 더 올랐고요. 지금과 같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형상이 지속이 되고 광주가 나중에 다시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가 된다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투자자분들이 다시 광주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역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혹은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잘 판단해서 6개월 뒤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전망해 주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급등 양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서 거래 양상과 가격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 지역 지정 후에 대출이나 세금들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지정 전과 같은 어떤 정책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웅 팀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하남산단에 이어 영암 대불산단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확보가 됐지만 운영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제때 가동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작업복. 용접 불티로 구멍이 나 있고 금속녹과 페인트 등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 세탁은 노동자들에게 늘 골칫거리. 옷에 묻으면 굉장히 박혀요. 이게 털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해보면은 시커먼 가루가 계속해서 나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 설치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영암구는 국비 등 4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내년 말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설 예정. 그러나 운영 방안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김해산업단지 작업복 세탁소의 한 해 운영 경비는 2억여 원. 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 역시 영암구는 물론
전라남도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전남도의회에서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전남 지역 산업단지의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작업 환경을 모른 채 외면한 것입니다. 전남도의회는 도내 100개 산단의 전체 수요 조사와 영암군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속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알겠지만 거기만 필요한가 수요 조사도 정확히 데이터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남 첫 작업복 세탁소가 건물만 짓고 운영비가 없어 개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전남도의회에 시급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광주를 찾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정의당 중대재해법 천만 농성장을 방문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재순 씨 유가족의 입당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유가족이 정의당 당원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쓴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 포상을 전수했습니다. 이번 정부 포상에서는 박재동 광주수영연맹회장이 체육훈장 100마장을 받았고 71명의 개인과 단체가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신년 특별 생방송과 전야제, 폐막식 문화행사 주간 방송사로 참여한 공로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관련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716건의 상담 중 임금 관련 고민이 전체의 42.2%를 차지했는데요. 4대 보험 10.2%, 징계나 해고 고민이 9.9%로 뒤를 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은 2.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88-06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 생겼습니다. 전체 규모는 4,290제곱미터로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훈련실, 미니 스튜디오 등을 갖췄는데요. 내년부터 지역 학교별 대학 리그나 전국 규모의 대회, 문화 관련 이벤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진철 명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8일 판소리 수공가 보유자로 김수연 씨를, 적벽가 보유자로 윤진철 씨와 김일구 씨를 선정했는데요. 판소리의 전승 능력과 활동이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윤진철 씨는 보성소리 적벽가를 계승해 많은 제자를 양성해왔고 광주시립 국극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했습니다. 세밀하게 묘사된 자연 앞에서 인간은 고개를 떨구거나 주저합니다. 광주 산수미술관에서 27일까지 열리는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전시인데요. 작가 노은영은 자연이 가진 따스함과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냉정함을 우리 삶과 비교해 그렸습니다. 소외된다 느낄 정도로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 한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곡성군 죽곡면 강빈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하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비복마을 주민들이 8만 원, 신풍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상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화순군 도곡면 월곡 1위 주민들이 21만 원, 덕곡 1, 2 주민들이 18만 1천 원, 한평군 신광면 삼덕 1, 2 주민들이 16만 3천 원, 월암 1위 주민들이 20만 원, 복흥 1위 주민들이 20만 원, 한평군 한평읍 내교 사리 마을 주민들이 121만 6천 원, 내교 사리 동부 경로당에서 33만 원, 진양 1, 2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진양 1위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가사 문학면 만월 1, 2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읍 강쟁 1구 김기진 이장이 20만 원, 천변 2구에서 10만 원, 봉산 경로당 주민들이 20만 원, 봉산 부녀회에서 10만 원, 신성 경로당에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9도 안팎 보이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날은 무난하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해상에서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해안과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무등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산발적인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먼지가 점차 쌓이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영하 0.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에서는 영하 4도 안팎으로 더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5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도 2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구례에서도 영하 6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